안녕하세요. 금바육입니다. 오늘 금요일, 오랜만에 금요일 강의를 하는데, 예, 오늘 특징 테마들하고 종목들 몇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좀 형식을 조금 바꿨는데,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앞에 테마를 적어놨던 거를 제가 생략을 하고, 바로 테마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드리고, 그리고 종목 분석을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예, 오늘 5개 정도 상승한 테마를 좀 봤는데요. 예, 맨 먼저 스테이블 코인하고 전자결제 쪽 있죠. 전자화폐 이런 분들이 조금 올랐고, 그다음 보안, 어제 이어서 보안 쪽이 조금 올랐습니다. 그리고 로봇하고 지능형 로봇 AI 쪽도 어제 이어서 좀 올랐고, 면세점 좀 새롭게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도 어제와 같이 계속 이어지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자, 스테이블 코인은 오랜만에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는 사실 한흥 총재께서 조금 그 부분에 대해 스테이블 코인 쪽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한번 밝혀서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오늘은 또 USDC가 올랐어요. USDC 관련주가 올랐죠. 실제로. 그죠? 그리고 테더 쪽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 사실 스테이블 코인은 실제로는 USDC하고 USDT 두 개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서클 관련주는 올랐고, USDT 관련해서는 뭐 우리나라 KB금융 회장님하고 또 뭐 회동을 한다고 하니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조금 주목을 받고 있는 거죠. 실은 제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정리를 한번 해드렸어요. 좀 찾아보시게 되면, 제가 관련 주들하고 어떻게 그 테마가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다나를 한번 다시 보도록 할 거예요. 다나를 볼 겁니다. 그리고 다나는 제가 몇 달 전에 한번 강의를 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그리고 뱅크웨어 글로벌이나 아니면 더준이나 미트홈 같은 회사, 그리고 NHN, KCP, 그리고 헥토 파이낸셜 이런 회사들이 되게 조금 올랐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주요 종목도 들어 있으니까 그 중에서 저희는 오늘 다나를 볼 거고, 뱅크웨어 글로벌 같은 경우는 사실상 오늘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불구하고 제가 좀 다루는 게 좀 쉽지 않은 이유는, 뱅크웨어 글로벌은 사실 지금 회사의 재무 상태가 뭐 이렇게 좋다고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상태고요. 물론 이제 다른 이제 저희가 오늘 다룰 몇몇 업체들도 사실상 지금 보시게 되면, 이게 왜 재무적으로 엄청 괜찮냐 라고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으나, 어쨌든 제가 오늘 5개 종목 정도를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안주인데요. 사실 스테이블 코인하고 보안주는 굉장히 밀접해요. 실은.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어떤 업체들은, 물론 여기에는 지금 순수하게 보안 업체들만 남아 있지만, 실제로 위에 보시는 스테이블 코인이나 전자결제나 전자화폐 쪽에 종목들이 보안하고 연관성이 있는 종목들도 상당히 많다. 근데 지금 보안주가 올라가는 거는 그 KT하고 롯데카드 해킹이 이제 점점 규모가 커지는, 아직 은폐되었던 것들이 밝혀지는 단계가 되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또 정부에서는 보안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금융권이라든가 이런 보안이 사실은 시대에 많이 뒤처져 있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외국 같은 경우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내용들을 물리적인 서버에 보관하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로 서비스하면서도 상당히 보안에 대해서 그 굉장히 강력한 보안 정책 같은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솔루션들이 만들어져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물리적인 서버에다 저장을 해놓고 거기다가 물리적인 것들을 더하고 거기다가 소프트웨어적으로 뭘 하는데도 자꾸 털려요. 약간은 좀 한 세대 정도 전에 좀 뭐랄까요, 유행에 뒤처진 시스템들을 금융권이나 아니면 공공이나 이런 데서 가지고 있어요. 생각들을. 뭐 텔레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좀 대전환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중에서 소프트캠프하고 사이버원 한번 저희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원은 제가 9월 초쯤에 한번 다뤄봤던 것 같은데, 지금 벌써 두 번째로 한번 오늘 또 좀 올라갔길래 한번 다뤄볼 텐데, 사이버원은 좀 재밌는 부분들이 있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로봇 같은 경우는 현대차가 로보틱스 전략을 본격화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제가 어제 로보스타를 소개해드렸는데 LG 계열사라는 말씀을 빠뜨렸어요. 그죠? 그 로보티즈도 사실 LG가 상당 부분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관계사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투자가 들어가 있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로봇핸드가 오픈 AI 같은 고객사를 가지고 물리적 AI 수단으로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로보티즈 같은 경우가 이제 좀 주목을 많이 받는 로봇주의 주식 중에 하나죠. 그리고 현대차가 로보틱스 할 때 배터리 빠지지 않고 되는 게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회사인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현대차는 그 로봇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의 로봇 수요처이자, 또 현대차는 모빌리티라는 부분에 있어서 로봇 기술을 활용하려는 계획도 가지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현대차는 수요처이자 공급자로서 역할들을 앞으로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로보티즈 한번 같이 볼 거고요. 그리고 면세점은 중장기 손익 개선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는 뭐 어차피 주기마다 돌아오는 부분인데, 특히 이번에는 호텔 신라가 면세점을 철수한다라는 것 때문에 적자가 축소돼서 실적이 올라가는 거라서 상당히 단기적인 이벤트성의 테마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사실 우리나라에서 면세점 업계가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관광산업 자체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발전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캐대언이나 뭐 이런 것들의 영향으로 실제로 관광객의 물리적인 숫자들이 많이 늘었어요. 어느 정도 늘었냐면 이제 국민 1인당 관광객 숫자가 일본의 평균 숫자를 추월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그런 매출이 과연 그것이 면세점의 형태로 나타날 것이냐, 그 부분들은 약간 조금 좀 기존의 어떤 가져왔던 거하고는 좀 달라지는 면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보여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인텔에 지분 투자를 하기로 해서, 그리고 공동 개발을 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됐죠. 그래서 섹터 심리가 개선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엔비디아는 대표적인 GPU 업체고요. 인텔은 대표적인 CPU 업체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결합인데, 옛날에는 제가 아는 기준에 있어서는 GPU 업체가 한 번도 CPU를 이긴 적이 없었어요, 거의. 근데 이제 엔비디아가 등장하면서, 그리고 이 엔비디아의 GPU가 인공지능에 관련된 연산에 쓰이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 관계가 완전 뒤집혀서, 뭐 제가 알기로 인텔이 한때 거의 시총에서 굉장히 상위에 올라갔던 적은 있어요. 그렇지만 누구도 엔비디아 같은 GPU 업체가 전 세계에서 시총 1위를 할 거라고 생각은 못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졌죠. 뭐 기술적인 개발이나 쿠다의 개발 뭐 이런 것들은 되게 오래전에 이루어졌던 일들이에요. 근데 그게 원천적으로는 게임 개발이나 이런 쪽에 사용이 되려고 만들어졌던 시스템들이에요, 다들. 예를 들면 여러분들 뭐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 아실지 모르겠으나, 엔비디아의 강점은 사실은 하드웨어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하드웨어는 모방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움직이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도 무시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어떤 강점들을 계속해서 당분간은 가지고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저희가 HPSP라고 하는 업체를 좀 주목을 해볼 건데, HPSP가 사실 좀 이렇게 딱 열어보면 좀 재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좀 복합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한번 다 보도록 할게요. 맨 첫 번째 단알부터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알이죠. 이게 일봉이에요. 옛날에 한번 설명드렸다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그죠? 여기서 이렇게 두 번 올라갈 때 이렇게 고가놀이 하다가 올라갔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것 같고, 이 시점에서 그 거래량 발생했던 거, 그죠? 근데 지금의 모양으로 제가 설명드렸을 때 예전에 어떻게 설명을 드렸냐면요, 제가 볼 때 제가 설명드렸던 시점이 아마 요 시점에 설명드렸을 거예요. 여기 어디로요? 얼음에서 설명을 드렸을 텐데, 그 다음에 뭐 어마어마하게 치솟아 올랐죠. 지금 요게
3월 시점이었고요. 한번 잦아들었다가 다시 올라간 시점이 제가 알기로는 6월 달이에요. 정권 딱 바뀌고 나자 스테이블 코인 테마가 딱 뜨면서 바로 수직 상승해 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다고 해도 이미 저점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을 때 거래량이 발생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좀 저도 좀 약간 뭐 제가 예언을 못한다고 해서 제가 잘못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올라갔다 괜찮다 뭐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렸을 텐데 제가 아마 다날이 요 시점쯤 있을 때 설명을 드렸을 때 예, 일봉으로 봤을 때 제가 중간 요때쯤에 한번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왜냐면 이때 상한가를 칠 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요때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은 자 지금 여기에 상한가를 치면서 여기쯤에 와 있으니 예,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거보다 조금 더 높은 시점이었겠네요. 요쯤에 설명을 드렸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요쯤에 설명을 드렸을 때 예. 자 요게 어떻게 될지 사실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여기 제가 알기로는 요점쯤에서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아니다. 요거는 제가 다른 저기하고 헷갈렸네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어디쯤에 설명드렸을 거예요 아마. 예, 그렇게 됐는데 지금 올라갔다가 한번 눌림목을 받고 다시 예전 저기를 회복을 했잖아요. 지금 보시게 되면 자 보시게 되면 뭐 아직 전고점 그 뭐죠 사상 고점까지는 조금 멀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거래량이 발생을 했는데 지금 이게 약간 눌림목을 형성했다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사실 이 시점에서는 좀 뭔가 제가 이렇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지금 2,500원대에서 올라서 지금 11,000원대까지 한 300% 정도 올랐잖아요. 그죠? 네. 주가가 한 300% 정도 올랐을 겁니다. 260% 정도라고 보여지네요. 그죠? 정확하게는 요거 여기까지 조정해 버리면 300%가 될 겁니다. 저점까지 조정해 버리면 여기서는 거의 300%좀 넘게 올라갔을 거예요. 한 350%까지 나오네요. 그죠? 네. 근데 저는 저점을 요 수연 빼고 요 저점으로 잡았기 때문에 300% 내외 올라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시점에서 조금 조정이 되면 갈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이게 솔직히 말해서 쌍봉을 이루고 그죠? 쌍봉을 이루고 더블탑이라고 그러죠. 더블탑을 이루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지 아니면 여기에서 올랐다가 다시 약간 조정기를 갖고 다시 또 올라갈지 그 두 가지는 사실 시나리오가 두 가지 중에서 어떤 방식으로 갈지는 저도 자신 없습니다. 솔직히 이 부분은 이렇게 갈지 아니면 지금까지의 패턴과 같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다가 다시 올라간다 이런 시점을 갈지 두 가지 사이에서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판단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단알 자체가 일단은 매출액 대비로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적은 건 사실이고 그리고 매출액 대비 시가총액이 3배 정도 돼요. 그리고 기술 기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단알 같은 경우는 기술 기업이기 때문에 PBR이 원래 낮아야 되는데 얘는 지금 자산이 좀 많아요. 그죠? 자산이 좀 많고 그렇기 때문에 PBR도 지금 너무 많이 올라서 PBR도 지금 일보다 훨씬 높아졌네요. 실제로 보시게 되면 자산이 그러니까 자본이 한 3,100억 정도 되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7,600억이 돼버렸어요. 그런 수준이라서 지금 조금 많이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너무 많이 올랐어요. 최근에 짧은 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은 비율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결코 이제 우량하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힘든 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적자를 보지 않는 좋은 회사라고 볼 수 있고요. 뭐 한때 2022년에 잠깐 적자가 나긴 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영업이익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회사고 또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런 테마를 타고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는 회사라서 좋은 회사긴 한데 지금 현재 너무 많이 올랐다. 그래서 비율적인 지표에 있어서도 뭐 결코 이제 멀티플이라고 얘기한다는데 멀티플이라고 얘기하는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냥 비율적인 지표가
순간적으로 작년까지만 해도요, 작년 말 수준까지만 해도 비율적인 지표로 상당히 좋은 적이었었어요. 비율적. 왜냐하면 PBR이 0.6밖에 안 됐으니까. 기술 중심 기업인데 PBR이 0.6이다. 굉장히 좋죠. 근데 지금은 뭐 3배, 4배 정도 올랐으니까 역시 PBR 값 역시도 제가 볼 때는 2 이상, PBR 2 이상의 값으로 돌아갔습니다. 지금 너무 많이 올랐다. 그래서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걸 들어갈 이유는 별로 없다. 왜냐하면 솟아올라서 전고점을 뚫고 신고점을 갱신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이미 사상, 제가 이게 사상 고점인지 한번 볼게요. 사상 고점 있죠. 사상 최고점에 어떻게 보면 근접까지는 아니더라도 18,000원 선이고 지금 11,000원 선이니까 약 앞으로 50% 정도 여유가 있어요. 이렇게 그렇긴 한데 여러분들 사상 최고점을 뚫을 때까지 50%인데 그걸 보고 들어가신다라는 건 조금 위험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로보티지 한번 봅시다. 로보티지 역시도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가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죠. 요게 코로나예요. 주봉상의 코로나가 여기고요. 그래서 코로나를 저기를 했을 때 저점을 한 2번 정도 높였어요. 바닥을 여기서 한번 만들었죠. 그리고 여기서 한번 만들었죠. 보시게 되면 저점 만드는 건 보시는 건 되게 보면 눈에 보여요. 여러분들 다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11,000원, 12,000원 선에서 한번 저점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18,000원 선에서 정확하게 한 50% 정도 올라간 선에서 다시 저점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뛰어 올랐죠. 뛰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18,000원 시점에 비해서는 지금 한 8배 이 정도 올랐다라고 7배, 8배 정도 올랐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비율 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올라가 있잖아요. 그죠? 723% 올랐네요. 정확하게. 그죠? 로보티지 좋은 회사죠. 세계적으로도 이제 기술적인 인정을 받고 있고, 그리고 LG하고도 되게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실적도 뭐 이제 실적이 좋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기술 기업이라서 계속해서 영업이익은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지만 보시게 되면 자 올해 올해 잘하면 턴어라운드가 일어날 것 같네요. 사상 처음으로 이제 영업이익을 만들면서 사상 처음은 아니겠지만 최근에 한 10년간의 최초로 영업이익을 만들면서 수익을 내는 회사로 변모할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사람들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그렇죠. 작년 말에 11월 작년 11월 달에 저점을 찍고 계속해서 한 번의 눌림목을 제외하고는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 거죠. 시장이 그걸 모르지 않아요. 그렇지만 7배 오른 거예요, 지금. 그리고 당연히 7배 올라서 어때요? 뭐 사상 최고점이죠, 뭐. 지금 평가 자체가. 그죠? 아, 이런 거는 이런 로봇 기업은 뭐 100배로 가는 거야. 혹은 10배거야라고 얘기해도 10에 거의 다 왔습니다. 10배거라고 해도 10배거 수준으로 보시게 되면 자, 이 11,800원을 저기로 베이스라인으로 잡으시면 벌써 11배 올랐어요. 11배 올랐습니다. 100배 간다? 뭐 좋겠죠. 근데 이미 10배 갔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10배를 가야 100배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좋은 회사긴 한데 좀 많이 올랐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어요. 어제 로봇스타는 사실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였는데 로보티즈는 세간의 주목을 너무 많이 받으면서 너무 많이 올라가 있다 지금. 그죠? 그래서 시가총액이 1조 8천억인데 매출액은 300억이에요. 이게 로보티즈입니다. 매출액 300억짜리 회사가 시가총액이 얼마라고요? 1조 8천억이요. 60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기술적으로 뛰어나고 되게 훌륭한 회사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긴 하지만 PBR이 얼마나 되냐면 3이 아니죠 지금은. 지금 PBR이 얼마냐면요. 자본 총계가 지금 900억 정도 되고요. PBR로 치면 지금 한 20 가까이 됩니다. PER이 아니라요.
PER이 아니라요. 영업이익은 대충 지금 한 5년간은 영업이익을 기록한 적이 없기 때문에 예, 당기순이익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PER은 계산 불가. PBR도 20 가까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테마를 타고 너무 치솟아 올랐다. 좋은 회사지만. 예, 그래서 지금은 시점이 아니다. 만약에 작년 말이라고 했으면 모르죠. 근데 이미 사실은 좀 기회를 놓친 것 같아요. 중간에 타신 분들 아니면.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뭐 지금 올라간 것도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예,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예. 소프트 캠프를 안 했네요. 제가 죄송합니다. 소프트 캠프를 빼먹었네요. 소프트 캠프 오늘 상한가 갔어요. 그죠? 보안주고요. 예. 아래에서 보실 ITI도 저긴데 예, 제가 이걸 빼먹었네요. 죄송합니다. 예, 보안업체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되게 매출액이 큰 업체도 아니고 160억 정도 되는 업체고, 그리고 시가총액 300억 정도 되는 업체긴 한데 예, 이 업체는 지금 오늘 상한가를 갔죠. 그리고 바닥 근처에 있어요. 근데 바닥 근처에 있긴 한데 매출이 워낙 좀 작고 시가 매출이 워낙 작아서요. 시가총액이 300억밖에 안 되는데도 예, 전체 시가총액 매출의 2배 정도 됩니다. 그죠? 그렇게 되고 매출은 조금 증가를 했어요. 그 영업손실도 감소를 하고 단기순 손실도 큰 폭으로 감소를 했어요. 재무적으로 그렇게 보이는데 그렇다고 해서 드라마틱하게 늘거나 줄거나 이렇게 될 거냐면 그런 부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죠? 당분간 얘가 무슨 업무 구조가 바뀌거나 아주 신기술을 들여와서 갑자기 어느 순간에 보안이긴 보안인데 양자암호를 뭐 새롭게 개발을 해서, 근데 그런 새로운 기술 개발도 장기적인 연구 결과가 축적이 돼야 되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업체는 예, 오늘 단기적으로 상승을 했으나 장기적으로 그렇게 우호적으로 평가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단기순이익 자체도 계속해서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자본 총계하고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자본 총계가 이제 네, 그러네요. 네. 자본금 자체가 워낙 작기 때문에 뭐 잠식 상태나 이런 상태는 아니지만 적어도 단기간 안에 뭔가를 실적으로 호전시킬 만한 호재가 없는 상태고, 뭐 기대할 것은 테마. 그렇지만 테마로 기대해서 가기에는 사실은 영업실적 자체가 그렇게 우호적이지는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뭐 ITI 좀 보죠. ITI도 마찬가지고요. 계속해서 적자 지속인데 예, 적자 지속인데 올해는 어렴풋이 지금 영업이익이 턴어라운드, 즉 흑자 전환이 될 가능성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회사도 역시 보안업체 특징이 매출액이 최근에 그렇게 큰 업체들이 잘 없어요. 특히 이런 작은 업체들, 그리고 주가가 잘 움직이는 업체들은 좀 그렇습니다. 폭이 좀 작고, 지금 4,200원 선에서 쭉 떨어지면서 한 번도 올라간 적은 없어요. 지금까지 계속 떨어져 왔고 약간의 반동이 있었는데, 그렇다고 이 반동이 이 반동이 마지막 반동이 되면서 반등의 포인트를 가져갈 거냐, 그걸 기대하기는 조금 힘들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결국은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맞겠죠. 여기까지 내려왔잖아요. 얘도 결국은 이렇게 무너뜨리면서 241선 뚫고 무너지고 240을 뚫고 무너지는데 기업 실적을 호전시킬 만한 것들이 되게 강력한 게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테마를 타면 가끔 보안주를 따라서 올라가긴 하지만 그리고 얘는 마이데이터 쪽 STO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적의 어떤 대변은 이런 부분들은 좀 쉽지 않을 거다라고 봅니다. 핀테크 기업이라서 뭐 되게 제목을 좋게 달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매출이 어디서 갑자기 뚝 떨어지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게 봐주시고요. 사이버원 다시 한번 볼게요. 사이버원이요. 네, 사이버원
사이버원도 역시 예, 보시게 되면 예, 흑자 기업이에요. 주봉 보시게 되면 뭐 지금 바닥을 여기서 만들었고 예, 지난번에 제가 한번 해봤을 거예요. 75% 떨어졌다가 다시 100%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예, 다시 올라갔죠 지금. 그죠? 예전에 봤던 100% 근처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쭉 떨어지다 한번 반전해서 올라갔다 다시 떨어졌다 눌림목 만들고 다시 올라간 형상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왼쪽에 보셨던 이 부분이 과연 이 사이버원의 바닥일 거냐라고 하면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사이버원은 보안업체로서 일정하게 매출액이 증가되면서 영업이익을 만들어내고 있고 최근에 2024년 영업이익은 제법 큰 폭으로 증가했고 매출액의 25% 정도의 이익률을 나타내고 있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앞에서 봤던 다른 어떤 핀테크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예, 그 보안 기업에 비해서는 사정이 훨씬 나은 편이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만약에 보안업에 그 보안 관련된 그 정보 보안과 관련된 어떤 테마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탄력을 받게 되면 실은 뭐 실은 굉장히 재무적으로 안 좋은 회사보다는 올라간다면 저는 여기다 베팅할 것 같습니다. 올라간다면. 근데 최근에 조금 올랐어요. 그죠? 예, 일봉 한번 보시게 되면 사이버원을 제가 언제 다뤘냐면 여기 올라가는 요 시점에서 좀쯤에서 다뤘어요. 요 시점쯤에서 제가 다뤘던 것 같아요. 9월 예. 그 다음에 바로 튀어 올랐어요. 제가 9월 10일 정도에 예, 여기에 올랐을 때 제가 한번 다뤘는데 그 다음에 얘가 좀 조정을 받지 않을까요? 조정 받으시면 괜찮은 주식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고가놀이 하다가 바로 그냥 튀어서 올라가 버려서 여기서 요 시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10일 여기 올랐을 때 그래서 여기서 다음날 조정 가면서 예, 이게 240일 선까지 조정을 좀 받지 않겠느냐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면 사실은 그때도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예,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저도 이렇게 조정하다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그죠? 요 조정이 이런 방향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다. 근데 이렇게 올라갈 경우에는 네, 솔직히 여기서 눌림목이 어느 정도 제대로 만들어져서 올라간다라고 하면 모르겠으나 조정받고 올라간다고 하면 모르겠으나 바로 튀어 올라가는 건 제가 솔직히 말해 잡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그때 한 가지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자, 요 3,000원 선 근처에서 바닥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한번 튀어 올랐다고 하더라도 네,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하더라도 30%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들어가신다고 하더라도 되게 아프지는 않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 제 기억이니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죠? 사이버원은 계속해서 수익을 내는 괜찮은 녀석이니 한번 고려는 해보십시오. 그러나 제일 좋은 방법은 조정을 받았을 때 눌림목에서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애석하게도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어떻게 됐냐면 얘가 그냥 고가놀이 하다가 튀어서 올라가 버렸어요. 예, 오늘 그쵸? 그렇게 올라가 버렸는데 그렇다고 얘가 조정의 가능성이 없냐? 그렇지는 않고요. 예, 지금 보시게 되면 예, 끝까지 한번 볼게요. 예, 지금 보시게 되면 뭐 그죠? 여기에서 더 볼게요. 더 볼게요. 쭉 떨어졌다가 한번 고점을 만들었었는데 요 고점이 상당히 긴 기간 내에 고점이거든요. 이 고점에 거의 다 왔어요. 고점에 거의 다 왔어요. 그랬을 때 대부분의 경우는 이 고점을 맞게 되면 조정을 겪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고점을 맞으면 조정을 겪어요. 그러면 예, 이게 만약 조정을 겪고 241선 근처까지 온다라고 하면 고려를 해보셔도 괜찮죠. 네, 고려를 해보셔도 괜찮다. 물론 이제 여기에 만약에 떨어져서 240일까지 조정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 횡보가 장기화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감수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만약에 떨어진다면 그때 수급이 들어오는 거나 이런 것들을 좀 관찰을 하십시오. 지금으로서는 제가 여기서 이 시점에서 전고점에 상당히 가까운 현황에서 지금 여기에서 고려를 해보시고 들어가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위험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오늘은 그러네요. 계속 예, 내용들이 다 그런데 뭐 어쨌든 현실이 그런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제가 뭐 맨날 이건 바로 들어가야 될 종목들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정적으로 제가 맨날 잡아낼 수도 없는 거. 자, 맨 마지막으로 HPSP라고 하는 회사를 봅시다. 요 반도체 관련된 진공펌프 회사입니다. 특히 EUV라고 해서 요즘에 최근에 굉장히 중요한 뭐라 그러죠? 극자외선이라고 부르죠. 예, 그래서 굉장히 파장이 짧은 자외선. 거기에 들어가는 진공 펌프를 전문으로 만드는 회사고, 사실상 이게 국제적으로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회사. 왜냐하면 HPSP의 고객사가 어디냐 하면 삼성전자하고 TSMC예요. 그럼 끝났죠. 실은 그죠? TSMC하고 삼성전자 고객사야. 그리고 기술적으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어. 그러니까 TSMC가 쓰겠죠. 굉장히 좋은 회사잖아요. 그리고 상장된 다음에 2022년 상장된 다음에 굉장히 큰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데 문제는 영업이익률이요. 매출액 대비 50%예요. 이런 회사가 어디 있어요? 네, 굉장히 좋죠. 표면적으로 봤을 때. 이 두 가지만 보면 안 갈 수 없는 회사입니다. 실은. 게다가 또 주봉 한번 볼게요. 제가. 주봉상으로 보셨을 때 되게 막 높아진 것도 아니야. 그죠? 되게 막 높아졌다라고 해도 11,000원에서 지금 3만 얼마까지 와 있는데 최근에 바닥 만들었을 때 2만 원에 바닥 만들었어요. 그죠? 그러면서 조금 튀어 올랐는데 이 정도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좋은 기업이라면 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문제가 좀 있습니다. 문제가 좀 있어요. 자, 이 회사는 2천억 가까운 매출을 올리고요. 거기에 900억 정도 되는 수익을 올리고 있는 회사예요. 그죠? 제가 요즘에 좀 강조점으로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매출액 대비 시총인데요. 이 회사는 시총이 몇 배냐면요. 아까 저희가 올해 7배 올랐던 회사가 어느 회사예요? 로보티지잖아요. 로보티지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좋은 회사인데, 그리고 전망 있는 회사고 아직까지 적자폭이 크지 않고, 그 LG전자하고 뭘 투자를 받고 있으니 좋은 회사잖아요.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PBR이 20이에요. PBR이 20이에요. 이 회사는 어떠냐 하면 PBR은 잘 모르겠으나 매출액 대비 시가총액이 얼마냐 하면요. 매출액 대비 시가총액이 15배입니다. 매출액 대비. 그러니까 이 15년 동안 매출을 다 쏟아부으면 이 회사의 시총이 돼요. 수익은 빼고. 수익은 한 35배 정도 될 겁니다. 30배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PER이 30인 건 사실 성장 기업에서 인정해 줄 수 있다 하지만 매출액 대비 너무 크고요. 그다음 PBR도 봤는데 이건 뭐 PBR은 참고 자료밖에 안 되니까 사실은 그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PBR이 10이에요. 매출액 대비도 얼마요? 15.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지배 구조도 조금 재밌는 게 이 회사는 사실 특수목적 회사가 이 회사를 가지고 있고요. 특수목적 회사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특수목적 회사가 보통은 이제 스펙주는 다른 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그 자체가 스펙주 자체가 상장이 되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게 그 일반적인 그 투자사 특수목적사가 투자만 하고 그리고 상장시키고 그리고 나서 뭐 합병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투자자로서 존재해요. 예. 그래서 재무적인 투자인가라고 생각해 보기에는 전략적인 부분들이 조금 섞여 있고 그래서 좀 불투명해요. 왜냐하면 재무적인 투자를 해서 제가 예전에 봤을 때는 이 회사 뭐 이름이 길어요. 히트 2025 홀딩즈 위안회사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재무적인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어딘가 팔고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매출액 대비로 지금 뭐예요? 그 시가총액이 2조 8천억에 해당하는 정도로 굉장히 높아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아직 만족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팔아요. 지분을 안 팔고 40% 가까운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자사주도 3%까지 해서 약 42% 정도 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예요. 특수목적 회사가 전환되는 게 아니라 보유를 하고 있어서 사실 앞으로 지배구조가 어떻게 될지 조금 불안한 부분이 있어요. 물론 이렇게 좋은 회사면 누구나 인수하고 싶어 하겠죠. 그런데
가격이 너무 높아. 그런데 그 높은 가격조차도 투자했던 회사는 높다고 생각을 안 하고 더 어떤 투자 유치를 하건 더 튕겨서 받으려고 해. 이런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그 중간에 이제 걸리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일반적인 회사들에 비해서. 되게 좋은 회사, 잘 버는 회사인데 비율적인 거는 너무 비싸요. 지금 회사가. 그러니까 재무적인 투자를 하러 들어오는 회사라고 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는 투자 회사가 최대 주주고, 얘네들이 팔고 나갈지 안 나갈지도 잘 모르는 회사 형편인데 둘의 입장 차이가 있어요. 회사는 너무 비싸고, 그리고 그 비싼 회사 가치에도 불구하고 투자한 회사는 아직까지 진짜 가치에 안 이뤘다고 생각해요. 되게 재밌는 형태가 됐는데요. 어쨌든 간에 그런 약간 불확실성들이 좀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 지금의 가격을 제대로 된 가격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솔직히 좋죠. 좋은 회사인데 문제는 비율적인 수치가 다른 회사의 10배예요. 10배. 보통 뭐 좀 오래된 회사들 같은 경우는 시총하고 매출액하고 비슷하거나 매출액이 시총을 초과하는 경우도 많고 이렇긴 한데, 이거는 좀 높아도 너무 높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거 적정 수준까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물론 얘가 밸류업에 왜 포함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 적정 수준까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뭐 이상하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회사인데 너무 높고, 너무 대부분 그렇죠, 여러분들. 너무 좋은 회사인데 가격이 너무 떨어져 있어, 뭐 이런 회사들은 잘 없습니다. 더구나 최근에 한 10% 이상 랠리를 했죠, 며칠 동안. 그런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오늘은 6가지 종목을 봤는데, 실제로는 소프트캠프부터 HSBS까지 6개 종목 정도를 봤는데 그렇습니다. 이 정도로 봐두시면 될 것 같고, 좋은 종목 가지고도 제가 설명드리면서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